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이 기자회견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창당 선언을 한 뒤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이 기자회견 현장에 우리 이분 뉴스 두 분의 PD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에요. 또 일주일 정도 됐나요?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만나야 되는데.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현장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야, 현장 분위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 원래는 저희가 딱 도착했을 때 별로 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옆에서 노래 부르지, 갑자기 두두두두 공사하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자회견 연 시간이 1시였어요. 예, 1시면 보통 일하시는 분들 식사를 보통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 식사를 마치고 아직 작업장 복귀를 안 할 시점인데 그렇죠. 또 희한하게 왜 와서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이게 또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한시 딱 됐다고 바로 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글쎄 보면서 1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약간 의도적이다. 저는 그래가지고 야, 이 건설사 빨리 찾아내가지고 나중에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건설을 할 때 이 건설사 찾아서 해야겠다.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바로 땅 하면요. 아 그러게. 자 그러면 오늘 그 조국 전 장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우선 조국 전 장관님이 5가지 이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태원 참사 분향소 찾아갈 용이 없냐? 두 번째, 해병 수사 외압 진상 밝혀라. 이거 최상병 이야기죠. 그쵸, 예. 이거 세 번째, 고발 사주 사건 정치 공작이냐?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라. 그리고 또 마지막 5번째, 특수활동비 공개해라.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요즘 한참 그 핵심적인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가지 짚은 거네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그 처가와 부인에 대한 수사 문제, 그다음에 그 고발사주 사건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라는 예. 부분,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그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산 참사에 대한 그 진상 규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이라기보다 이제 또 현장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위로와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아직 그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관련자들. 맞아요. 예. 자, 이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반응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조금 흘렀는데 아직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내기 하나 할게. 예, 어떤 얘기 하시나요? 윤석열은 절대 대답 안 한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하 직원 한 명 있거든요. 아, 부하 직원 누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아. 잘 말하고 있지 않을까. 아, 우리 그 한가발 아저씨. 예, 그렇죠. 예. 나 한가발한테 할 말 많아. 그렇죠. 근데 상고했더라고 인간이. 어씨. 그냥 고만고만 넘어가지. 좀. 어씨, 이렇게 되면 나도 진짜 이제 아씨. 그래서 풍문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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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그 위원장 가발이라는 그게 언제 맨 처음 나온 줄 아세요? 저는 모르죠. 솔직히 지금도 나는 이게 사실인가 긴가민가에 어떤 분들은 야 저 가발이야 난 딱 보니까 알겠더라 이런 사람도 꽤 많은데 나는 가까이서 몇 번 봤는데도 저게 가발인가? 사실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가마가 여기 정수리에 있더라. 그래서 가발 맞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가발인가 아닌가? 난 솔직히 별 생각을 확신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가발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17년, 18년 그 무렵이야. 야, 벌써 한 6년 정도 지났네. 네. 그 엄청 무렵에 모 신문사에서 약간 그때 이제 한동훈이 이제 그 박근혜 수사를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우 이쪽에서 한동훈 죽여야 된다고 난리도 아닐 때였거든. 그러면서 그 극우 쪽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한동훈 가발이다. 야, 였어요. 예, 극우 신문발. 그랬는데 극우 신문에서 얘기를 하니까 모 신문사에
얘기할게. 파이낸셜 뉴스에 임모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기사를 쓰라고 한 거야. 가발로 사람을 죽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썼어. 야, 그게 기사거리가 됐네. 그게 기사거리라고. 근데 나는 그때 파이낸셜 뉴스를 막 떠난 때였거든. 그러니까 2018년이 모양이구나. 막 예.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검찰 쪽에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아직도 파이낸셜 뉴스인 줄 알고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저차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하필 그 시간대 내 후임 파이낸셜 뉴스의 법조팀장 옆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꿔주면서 바꿔줄 테니까 알아서 직접 해결하세요. 바꿔줘 버렸어.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여하튼 그 기사는 지금 없어요. 사라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가발이란 말이 있구나. 난 그때까지도 가발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확실한 거는 가발이라는 기사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찰 쪽에서 그거 내려주면 안 되느냐고 기사가 온 거, 연락이 온 건 분명해. 오, 이런 또 생생한 소식. 야, 이런 고급 정보를. 오, 이런 거 신기해. 재밌지.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도 수업 시간 들으면 선생님 뭐 가르쳐 줄 때는 듣기 싫거든요. 근데 꼭 첫사랑 이야기, 재밌는 사적 이야기 하면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학원 선생님을 하면서 몇 번 겪었던 일인데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거를 기억하려면 요걸로 기억하면 돼 라고 이렇게 보통 재밌는 얘기는 엮어서 얘기해주잖아.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엮어서 얘기해준 그것만 얘기하고 원래 기억하라고 한 건 몰라. 그러니까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의 이 5가지 질문에 절대 답하지 않을 거다. 아마 한동훈이 깐족될 거다. 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조국 전 장관의 기자회견 모습 일단 보시고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뵙고 왔습니다. 세월호가 그랬듯이 이태원도 어느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서운한 건 우리의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 왜 자식들이 죽어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다수 국민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혼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대통령, 오직 30%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불공정과 몰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 내외는 언제까지 귀를 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입니까?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고,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난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또 다른 해병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 정권 때보다 더한 무도함과 그보다 더한 무능함으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정권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는 천막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껏 정부 관계자 누구 하나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를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거나 자식 목숨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한다 라는 악랄한 언론 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로 방문을 하면 이러한 야비하고 저열한 2차 가해가 중단될 것입니다.
천막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둘째,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최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초기부터 고 최수근 상병 유가족 동향을 보고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되니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아직도 고발 사주 사건이 정치 공작입니까?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만들어주고 고발을 요청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문제의 고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을 위해 만들어지었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해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긴 대검의 핵심 참모가 검찰총장과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송 검사는 징계는커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보훈 승진까지 했습니다. 승진을 통하여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사건을 공작과 선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아직도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대통령 본인이 공수처에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수사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니 몰카 공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초등학생도 웃습니다.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법을 수용해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을 왜 거부하십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아쉽다 라는 한마디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가 조작 공범들은 모두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검찰 수사 보고서에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 그 한 분만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검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처가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식 법치이고 공정입니까?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조차 거부해놓고 무슨 염치로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으로 처가가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자랑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 수사기관을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검찰총장 시절 눈먼도 쓰듯 했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아무 관계없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직원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 무려 70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특활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산 방문 시 여당 의원들과 가졌던 비공개 회식 비용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로 박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수사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특활비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특활비가 검찰판 하나회 카르텔을 유지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조국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국민께 고합니다. 저와 저의 동지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의 사유화,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복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타버리더라도, 제가 부서지더라도, 제 등에 또 화살이 박히고 발에 족쇄가 채워지더라도 끝까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진행되진 않았네요. 한 10분 남짓 이 정도 진행했군요. 기자들 많이 참석한 것 같진 않아요. 기자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기자들이 점점 숫자가 좀 주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분향소에도 저희가 이제 갔다 왔거든요. 아, 분향소에 가셨죠. 네, 어제 이태원 분향소 때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이게 사실 조국 위원장님이 일정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일정 공유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조금 늦게 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또 총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쭉쭉 보니까 기자나 언론사나 유튜버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막 1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가 전날 밤에 늦게 나오거나 그날 당일에 나오면 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네, 참석하기 갑자기 시간을 빼기 어려운 분들도 많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그렇죠. 있구나. 그래서 아마 오늘도 사실은 장영진 선배 아니었으면 저희도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막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많은 조국 위원장님이 행사하시는 곳에 참석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몰랐는데 사실 장영진 선배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지. 진짜 일정 공유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제가 얘기할게 해가지고 똑바로 좀 해! 이렇게. 예. 아 근데 이거를 조국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제 다른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정치는 이제 초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서투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일정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보통 주간 일정 이런 걸 다 잡아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일정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아직은 유동적인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창당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창당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이런 기자들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그 용산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보다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 이게 지금 더 관심거리인 거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문성건이 왔다. 조정래 작가가 참여했다. 여기에 집중을 이렇게 되면 눈이 번쩍할 거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성윤 고검장이 민주당 오늘 입당해 버렸잖아. 야,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조국 신당이 올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리셋 코리아 행동 있을 때부터 제가 세미나에 2번이나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몇 번 오실 때마다 계속 있으시길래 이분은 조국 신당 비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민주당으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례보다 지역구 쪽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호남이니까 호남 쪽 지역구로 가면은 꽤 선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몇 가지 좀 조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국 신당에서는 이성윤 검사장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상징적인 인물이어야 돼. 조국 신당과 가장 잘 맞는 여성 인물은 누굴까요? 조민? 아이, 아니 그거는 그 사심을 그런 데다 넣지 마. 아니 전에 조민 시집 간대 다른 사람한테. 저번에 조민 씨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결혼하신다고. 자기가 서운해하는 거야. 줄을 설 수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일 보내려고요. 뭐라고요? 그 성당에서 이번에 하신다 그래야 거기는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표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면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메일을 보낼지 말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다들 왜 그러지? 갑자기 조민 씨 결혼한다는 얘기에 서운해하는 남성들 되게 많았다고는 합디다. 여기 또 있었네. 나 저기 그 얘기만 들었는데 눈앞에서 볼 줄은 몰랐네. 자, 근데 그 비례대표 1번이 보통 여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일단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잠시 나왔어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오면 일단 동작을 워낙에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인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추 장관이 그 민주당을 떠나라는 건 또 좀 그 말이 안 돼. 당 대표까지 하셨잖아요, 그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 대신에 지금 거론되는 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 근데 이문정 검사는 지금 아직까지도 검사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하기에 따라서 이문정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박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가 있어요.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감찰 담당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일 가능성. 요런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의미가 있죠.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죠.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상징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상징성을 갖추는 인물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빨라야 2번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무조건 2번 이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구를 영입했다 여기였다면 좀 얘기가 달랐을 거야. 근데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는 걸 텐데 과연 어떤 게 나올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작전 세우는 분이 약간 조금 저 작전을 좀 잘 세워야 돼. 아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요번에 현장 나가서 좀 신기했던 게 어디 현장을 가던 질문 받겠습니다 이러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엔 질문을 기자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럴까? 일정이 공유가 빨리 안 돼서 그럴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피해가를 입을까 봐서 질문 안 한 건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조국한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지역구 나올 거냐? 그렇지, 갈 지역구냐 거냐? 이거야. 그 만약에 오늘 여기서 제가 지역구를 어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확 발칵 뒤집어졌을 거야. 그렇죠. 부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랬다든지 또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만 이낙연이 뭐 광주 쪽에 지역구로 나간다. 그러면 내 거기 맞춰서 내가 나갈게. 리벤지 매치. 리벤지. 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이쪽 이렇게 조국 신당 쪽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지 모르나 생각보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긁어내는 애가 사실 한동훈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별 내용도 없어. 예. 사실 별 내용도 없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뜨아한 내용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사형제 같은 것만 해도 그래요. 나 역사상 그 소위 말하는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 나라치고 사형을 재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는 걸 처음 봤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뭐냐면 필리핀의 두테르테였어요. 그 두테르테를 놓고 전 세계가 얼마나 비웃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비웃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동훈이 한 거야. 이건 전 세계가 함께 비웃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포퓰리즘이라 그래요. 포퓰리즘. 예. 그리고 제일 웃기는 게 뭐였냐면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 앞에 조두순이 들어와도 되느냐. 자, 그럼 조두순을 사형시키지. 그러니까요. 근데 조두순은 징역 10년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그 한동훈이 뭐라 그럽니까? 연쇄 성폭행범 햇빛을 보면 안 되겠다. 햇빛 못 보게 해야 된다. 연쇄 성폭행 한다 해가지고 무기징역도 안 나와. 그러니까요. 그 성폭행범은 기껏 해봤자 유기징역이에요. 성폭행을 하면은 그걸로는 끝나야 그거밖에 안 나와. 무기징역이 나오려면은 상해가 나와야 돼. 강간 상해가 나오거나 그래야지 무기징역이 겨우 나오고 강간 살인 정도까지 가야지 사형이 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쇄 성폭행범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그거랑 사형제도랑 아무 관련이 없어. 진짜 관련이 없네요. 없어. 근데 얘는 사형제라는 아주 그 선정적인 단어에 아주 자극적인 단어에 성폭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두 개를 겹쳐놔 가지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요런 놈들한테만 다 눈이 가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뭐 약간 점잖잖아. 점잖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야. 마치 그 장사꾼들 중에 그 정말 정직한 장사꾼들은 장사를 잘 안 되고 야바위꾼들만 그 눈길을 끄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언론들이 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걸러주니까 문제인 거지. 교실 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왜? 왜? 이야기가 조국 위원장 이야기하다가
사형에 수출에 아리백에 장사 야바이꾼 이야기까지 멀리 나가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또 예. 정치는 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뭐 조국 장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자꾸 이대로 얘기하면은 옆으로 많이 생각이 돼서 우리 얼른 다음 주 얘기로 더 넘어가죠. 예. 다음 주에 지금 그 현장 갔다 오실 예정이죠? 어디 네. 다녀오실 예정일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재판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권 이동이 법안은 뭐야? 법관 예.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이제 지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흐지부지 약간 됐었다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인사 이동이 마치고 어떻게 재개하게 될 건가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 있어서 다음 주 재판도 가는 것이 예약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저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직접 다녀오려고 해요. 예. 우리 저희 대호 PD가 이상하게 안 된다. 방청권을 못 받는다. 당첨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하니까 단박이 돼 버렸어요. 콧대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떨어졌거든요. 못했거든요. 아니 뭐 나한테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시스템 점검 중에 나온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했더니 난 단박이 돼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보냈거든. 응. 보시더니 한 1분 뒤에 난 되는데. 거짓말쟁이가 아니 돼버렸네. 그래서 다시 해봤어 나도. 나만 안 되나? 컴퓨터로도 해보고 뭐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법원에서 일부러 대호 씨를 지금 뺀지 매긴다. 그쵸. 긴장하는 거죠. 아, 이미 벌써 짓밟고 있습니까? 그렇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탄압하고. 긴장하는 거죠. 미치겠어. 예, 이러다가 정말 얘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PD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이 뉴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